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경기도 빌라의 거래량도 무섭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은 올 하반기가 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GTX 주변 쪽에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행보를 할까? 여러분들도 경기도 빌라를 사도 될까? 워낙 공시가가 낮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은 조금 사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빌라를 산다면 노후도가 되게 높은 지역 강북의 빌라를 사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강남의 빌라를 사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인 강남 빌라를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파트 못 산다, 경기 빌라도 후끈, GTX발 거래 폭증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상반기 경기도 빌라 매매 거래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줄다가 2020년도에 아파트가 뛰면서 빌라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 2021년도 들면서 빌라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년도에 3만 가구 정도가 거래됐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만 3만 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약 4만 가구 정도가 거래된다고 한다면 2020년도보다 2배 이상의 빌라가 경기도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특히 수원시의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1월에서 6월 빌라 거래량이 약 3,000개 정도, 2020년도에 2,000개에 비해서 1.5배 정도가 50% 정도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 자, 서울은 물론 경기도 아파트값마저 껑충 뛰면서 올 경기도 빌라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뛰니까 경기도의 아파트가 뛰고, 서울의 빌라가 뛰니까 경기도의 빌라도 같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빌라 거래가 금융위기 최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자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주택 유형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빌라로 눈을 돌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수원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용인, 안산이 두 번째네요. 그 다음에 용인,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동두천인데, 이 모든 지역 중에서 수원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다 실거주 위주의 빌라들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수원도 물론 실거주 위주로 빌라들이 거래가 많이 됐는데, 수원은 개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2006년도에 이때도 서울에 빌라 거래 붐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2006년도에. 그런데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지나서 빌라 거래 붐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다 뛰고 나서 경기도는 뛴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같이 붐이 일었어요. 이랬던 이유는 뭐냐? 재개발 전문가들이 서울하고 수원에 많이 상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원도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원도 그 개발 붐이 같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개발 기대감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도 빌라를 매수하실 때는 아무래도 개발 기대감이 높은 쪽 위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기 좋은 빌라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기도 빌라 또는 이제 수원을 예를 들어서 수원의 빌라를 매수해도 안전한지 수익이 많이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고 한다면 저는 수원 빌라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GTX,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같은 역주변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실거주가 가능한 좀 새 빌라 위주로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수원의 이제 아파트, 수원이 지금 빌라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원이 개발할 수 있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뛰어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수원의 신축 아파트가 이제 7억이에요. 그러면 빌라 1억 5천짜리 빌라를 사서 추가 부담금 내가 5억을 내게 되면은 7억짜리 아파트를 받기 위한 개발이 불가능해요. 왜? 내가 이 추가 5억이라고 하는 건 추가 부담금이에요. 공사비도 내가 내야 되고, 조합 운영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모자란 빌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토지 좀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돈 5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 돈 6억 5천이 들어가서 7억 5천, 7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개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수원이 GTX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또 교통이 좋아지면서 7억짜리 아파트가 최근에 10억 이상 뛰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6억 5천 들어가서 이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3억 5천이라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빌라가 바로 그 다음날 3억으로 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붐이 일게 되면 수원의 빌라도 같이 전체가 뛰게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세가 일단 10억이 넘는 지역 위주로 개발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즉 아파트 시세가 9억 이하라고 한다면 거의 개발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원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노후도 저렴한 노후도 좋은 지역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노후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역주변 특히 이제 GTX 주변을 사야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보다는 역주변 위주로 사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 개발이 조금 빨리 될 거다. 이제 내년에 경기도지사가 바뀌잖아요. 그럼 내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약들 속에서 서울은 저렇게 재개발 빌라 개발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내년에 아마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노후도 높은 지역을 가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역주변에서 그나마 노후한 지역을 가서 기다리시는 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법까지 아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GTX 주변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가 가능한 빌라를 사셔야 돼요. 실거주가 가능하려면은 조금 신축이면 좋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은 그래도 조금 아주 좁지 않고 방 2개 이상,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되는 이런 빌라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6년도, 7년도에 수원의 개발의 붐이 일다가 2008년도, 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개발의 붐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2005년도, 6년도에 수원의 빌라를 사신 분들은 2, 3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빌라들, 실거주하기 좋은 빌라들은 거래가 되다 보니까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거주가 불가능한 굉장히 낡은 빌라, 굉장히 좁은 거를 사신 분들, 뭐 반지하를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못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만약에 지금 팔게 되면 십몇 년 만에 판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2, 3년 지금보다는 가격이 뛸 거예요 많이. 그러다가 2, 3년 있다가 개발의 붐이 끝나거나 거래가 안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실거주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사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특히 서울하고는 달리 경기도는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수원의 빌라를 구매하실 때 또는 이 수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타산지로 삼으셔가지고 뭐 인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성남 같은 데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시고 구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경기도 빌라도 좋은 투자처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대안으로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활발해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형 건설사도 눈독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은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재개발들은 보통 500세대에서 약 1500세대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보통 50세대에서 약 200세대 정도의 정말 작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나홀로 아파트 단지 또는 2동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 연립 다세대와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내 총 102곳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는 대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 건축 심의까지 진행된 곳은 16곳이고 준공 착공까지 진행된 곳은 각 4곳, 12곳 그래서 약 전체 31%가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 거기도 공사까지 진행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2012년도 도입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은 약 한 200세대 정도, 한 30세대 정도? 요 정도 200세대 정도 전후의 굉장히 작은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200세대만 돼도 굉장히 큰 거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절차 없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요. 바로 그냥 조합 설부로 가면서 사업이 바로 진행돼요. 그리고 실거주 규제라든지 실거주 규제가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면제가 되고 당연히 초과이익 환수는 재개발처럼 진행이 되니까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뭐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넣을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재개발하면은 큰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2개 주잖아요. 근데 이 가로주택 사업은 3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기 더 좋은 거죠. 왜? 아파트 한 채보다는 두 채를
두 채보다는 한 채를 더 받으니까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채당 뭐 7억이라고 한다면은 7억이 더 생기는 거니까 훨씬 더 진행이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7층, 12층으로 되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15층까지 완화되면서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고덕동, 아스테스 미소지움은 537대 1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규모 나홀로기 때문에 2.6대 1이었는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이 부족한 현상은 앞으로 4년 동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단지가 크건 적건 간에 아파트면 사람들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30대 1, 서초동에 있는 거는 300대 1, 그러니까 거의 뭐 150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4년 이상은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GS건설, 대우건설들이 참여하면서 GS가 붙고 대우 푸르지오가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한번 해보자. 리모델링을 뛰어들듯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뛰어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기준 279개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준공하지 못했다. 착공된 곳도 7곳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인 서울이다 보니까 이 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교통이 서울은 좀 좋잖아요. 경기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작아도 그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거래가 되는 반면에 경기도는 교통이 안 좋으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GTX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단지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 가치가 장기로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일이 부족할 때는 맛없는 과일과 맛있는 과일이, 맛없는 과일도 다 사람들이 사가게 돼요. 과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나 나중에 과일이 풍족해지면은, 수박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맛없는 수박은 사진 않아요. 맛있는 것만 골라 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가 작은 거는 지금이니까 거래가 되지만 나올해 한 5년 또는 7년 후에 서울 주변에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나중에 찬밥 신세로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로만 투자 기간을 잡으시는 게 아마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공급되는 것들은 정비사업을 해도 수익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의 노후 단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개발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개발은. 그 조합 설립 단계 이전의 재개발은 3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3개의 단계가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평균 여기 3년이라고 써 있지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약 2배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남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만들었냐면, 자, 이렇게 길이 반듯한 지역은 있어요. 반듯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낡았어요. 이렇게 낡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게 유리해요. 이런 지역은 재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재개발은 노후한 건물도 모여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이 지역에 도로가 좁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도로가 넓다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지역은 평생 재개발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잘 된 지역은 굳이 재개발은 이 A란 지역과 B란 지역과 C란 지역을 전부 합쳐가지고 큰 하나의 단지, 도로가 좁기 때문에 큰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A단지, B단지, C단지가 따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소규모로 개발되는 거죠. 대신 빠른 위주로. 근데 이게 소규모로 개발이 됐을 때 강북이라고 하는 지역은 소규모 아파트는 정말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단지 아파트도 물론 요즘 많이 뛰긴 했지만 소규모 단지는 그래도 조금 약간 찬밥 신세가 많은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도 인기가 좀 제법 많습니다. 더군다나 학군 잘 된 지역, 앞으로 비싼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강남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이 강남 위주로 투자하실 때도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은 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압구정 주변이 가로수대 정비사업으로 개발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고 가서 사시면 안 돼요. 가서 찾아보시고 물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구정 아파트가 예를 들어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3억 정도가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땅값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바로 건너편에 이 압구정처럼 대단지는 아니지만 나홀로로 가로수대 정비 사업이 개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50세대 정도가. 그럼 시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30억 정도 또는 25억에서 30억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 압구정 건너편의 땅값이 단독주택 기준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아파트를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원가로 계산한다면 16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낮은 가격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25억이기 때문에 약 9억 정도 차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30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14억까지, 그러니까 9억에서 14억 정도의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압구정 건너편은 뭐 한남 용산 같은 정도, 용산이 개발돼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는 5년이면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정도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높은 쪽의 건너편은 굉장히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물론 압구정 건너편은 노도가 안 나오니까 개발은 안 돼요. 근데 뭐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 주변 위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치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은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는 무조건 아파트 시세가 높은 바로 건너편 쪽을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하게 아마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두 가지 가지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